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중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호중의 눈물 고백이라는 제목이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읽으면서 좀 짠한 느낌도 들었고 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어제 SBS 그 밥은 먹고 다니니 거기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정말 그 팬들로선 더더욱이나 짠한 얘기를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김호중, 트바로티 김호중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오구TV 혹시 구독 누르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고요. 사실 유튜브한테는 구독이 가장 힘이 되고 또 많이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대전에 있는 하늘 한식 뷔페, 하늘 한식 뷔페 사장님, 사장님 성함은 모르는데요. 하늘 한식 뷔페 사장님께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김호중 찐팬입니다. 이 집 식당을 가면은 늘 김호중 이 뭐죠?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김호중 노래 틀어놓고 계시는데요. 다들 이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사장님 다음번에는 정말 저희 오구TV 인터뷰에 나오셔서 팬이 좋아하는 김호중 이야기, 매력을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 방송을 대전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대전시청역, 대전시청역 지하철 6번 출구, 6번 출구하고 5번 출구 그 사이로 나오시면은 센티온 빌딩이라고 15층짜리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15층짜리 오피스텔의 꼭대기 15층에 한식 뷔페집이 있는데 이 대전 가장 번화한 도심 속에서 6,000원 갖고 6,000원 갖고 마음껏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이 하늘 한식 뷔페 특히 가셔서 호중 얘기하면은 다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식 뷔페 사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의 또 진솔한 이야기, 왜 김호중을 좋아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호중이 이제 나와서 성악을 전공하던 김호중이 왜 트로트로 전향했느냐?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유학을 해갖고 돌아왔는데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택했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한층 더 가까운 가수로 친근하고 가까운 가수로 거듭났다. 그래서 오랜 유학 생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명 생활 아닙니까? 무명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가수가 된 만큼의 더 열심히 하겠다. 사실 김호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SBS 그 스타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성악 영재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막상 이태리 독일 유학을 거쳐서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자신을. 본인은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고 결국 그래서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중이 이 가슴 아픈 가족사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제 털어냈는데 그 앞에 이제 여기 보이시다시피 김수미 이 탤런트 김수미가 나오니까 이 김수미가 또 얼마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괴팍하시면서도 또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 앞에서 이제 슬슬슬 다 털어놓는 겁니다. 네.
방황의 시작, 부모님의 이혼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동 아들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네요. 제일 슬펐던 것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부모님 이혼한 걸 감추기 위해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옷 입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른 친구들 부럽고 셈이 났다. 저는 뭐 어릴 때 옷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요즘 애들은 그런가 보네요. 가족여행 다녀오는 게 부러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학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갔다 왔다, 엄마랑 어디 갔다 왔다 하는데 결국 호중이는 혼자였으니까 가슴이 아팠겠네요.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사라졌다. 요즘은 공연 때도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을 키워준 것이 이제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할머니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오니까는 4, 5, 6, 1, 2, 3, 1, 2 8년간을 할머니 밑에서 자랐네요. 근데 얼마나 또 말썽 부렸을까요? 그죠? 고등학교 때. 고2 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해서 집을 갔는데 지금도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별이라고 합니다. 뭐 모두가 이별하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나중에도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이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지금 할머니 모습이 나옵니다. 네. 할머니가 예상치 못하게 대장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네요. 누구나 가족과 이별하죠. 네. 근데 할머니가 이 자식이 이제 좀 후회스러운 거는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겠죠. 고등학교 때 이 저기 어디로 나갔습니까? 고맙소 부르는 그 선생님 그 학교 김천예고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할머니한테 좀 떨어져 기숙사 생활하니까 떨어져 지냈는데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방황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거를 할머니가 다 아시면서도 가만 티 하나 안 내주셨다는 것이 떠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할머니가 대장암 선고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구만요. 네.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네 단디 행동해라. 이 경상도 말 단디 행동해라.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너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니까 단디 행동해라. 그래서 가장 후회가 되는 거는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떠나는 길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입관식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후회가 된다. 네. 그립기만 한 내 버팀목 할머니. 참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애절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뭐 김호중이 고무공장 뭐 이런 데도 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할머니 얘기 나오네요. 네, 이 기사도 나오고. 네. 그
고무공장 물탱크 청소부터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약 재고 정리, 박스 접기, 공병 줍기. 한석규, 이재훈 주연의 영화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이 이제 김호중이었는데 이 스타킹을 보고 스타킹에 나갔던 김호중을 보고 영화사에서 제안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돈이 없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학교까지 못 다닐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김호중이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이런 메시지를 심어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연 직전까지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돌잔치, 결혼 축가, 아르바이트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혼 축가를 불러준 부부만 몇천 쌍은 될 거다. 자, 그러다가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새로운 그의 모습이 발견이 된 거죠. 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갔다 와서 화려하게 나름대로 와서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는 과거에 자신의 미스터트롯 스타킹에서의 그 트롯 영재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노래는 할 줄 알고 결국은 축가 뭐 돌잔치 불려댕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생계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이 나온 유지광과의 얘기가 또 나와서 재미있습니다. 네, 이 보니까 유지광이 이 뭐야 이 그 김호중하고 데스매치에서 나와서 떨어졌었죠. 네. 유지광 말로는 자신이 미스터트롯 예상했던 순위는 준결승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결승까지 올라가면 전국 투어 멤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표는 준결승이었는데 준결승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김호중을 너 나와 할 때 김호중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탈락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수미 또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 때문에 탈락해갖고 좀 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 했더니만은 유지광이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지광이는 호중이가 보컬의 괴물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냐? 호중이하고 같이 서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었다. 나는 그 마음으로 호중이를 택했고 이기든 지든 진짜 멋있는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다. 원래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요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김수찬이도 임영웅하고 붙어서 저도 좋은 무대를 만들므로 해서 자기가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요즘 애들은.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보니까 유지광이도 그런 생각으로 맞붙었었더구만요. 그래서 결국은 뭐 떨어졌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니까는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슴에 묻어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묻어둘 필요가. 네. 네, 참. 저도 뭐 할머니 생각하면은 짠하죠. 예, 참 우리 할머니들 손자와 할머니 관계는 뭐 진짜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도 애증도 생기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거지만 할머니와 손자 관계는 정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호중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또 사연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늘뷔페 사장님처럼 이렇게 아주 찐 팬들이 정말 많더라는 걸 제가 새삼 느낍니다. 어디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김호중 팬들은 열정이 있어요. 김호중 팬들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달라요. 자, 오늘 김호중의 눈물의 고백, 할머니의 이야기,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